안녕하세요.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작 분석기 관련 이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분석이라는 학문 영역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영역인 운동 형상학과 관련된 이론과 그다음에 그와 따르는 하드웨어적인 장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보시고 좀 더 넓은 지식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작 분석기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BTS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동작 분석의 기본 내용과 구성,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동작 분석과 BTS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특징이 뭔지,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분석 관련 이론을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조셉 할밀이라는 분과 캐서린이라는 분이 쓴 바이오메카니컬 베이스 오브 휴먼 무브먼트와 관련된 원본 서적을 한번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 책자에 쓰여진 인체의 동작 분석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구분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동작 분석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이오메카닉스, 두 번째가 이제 키네올로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메카닉 같은 경우 생체 역학이라고 불리우고 키네지올로지는 이제 운동학이라고 이제 불리우죠. 그래서 바이오메카닉스는 대외적으로 신체 외부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인체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키네올로지는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운동 역학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학문을 키네올로지라고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메카닉스에는 또 다르게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을 하고 있고요. 키네마틱스와 키네틱입니다. 키네매틱스는 운동 형상학이라고 저희가 번역을 하고 있고요. 키네틱은 이제 운동 역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키네마틱스와 키네틱이라는 이런 용어는 우리 보험수가 책에도 비급여 항목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키네마틱스는 운동 형상학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여져 있고요. 키네틱은 운동 역학이라고 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키네매틱스 운동 형상학은 다시 선형적인 어떤 라인과 관련된 선과 관련된 선형적인 분석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앵귤라 각형이죠. 이제 각도와 관련된 영역으로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적인 분석은 이제 키네매틱스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키네매틱은 또 다시 앵귤라까지도 분석을 해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키네매틱스의 이제 선형적인 분석은 이제 포지션 위치와 벨로시티 속도, 그 다음에 액셀러레이션 가속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앵귤라 쪽에서는 이제 그 앵글 각도와 앵귤라 벨로시티 각속도, 앵귤라 액셀러레이션 각 가속도 이렇게 이제 6가지로 해서 키네매틱스에서 값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키네매틱스에 의한 값들은 저희 표지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어떤 적외선 카메라라든지 특수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인체 동작을 분석을 했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또는
연구할 수 있는 학문을 키네매틱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의 시설에 만약에 이제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한 6가지 값들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키네매틱스만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키네매틱스의 가장 대표적인 하드웨어적인 구성품은 이제 지면 반발력기, 영어로는 이제 폴스 플레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폴스 플레이트가 여러분들은 이제 기관에 설치되어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선형적인 분석과 각형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키네틱 쪽에서는 이 선형적인 분석에서는 이제 폴스 힘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폴스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값 중에 하나가 이제 지면 반발력 값이죠. 그다음에 앵귤라랑 관련된 값으로는 이제 토크 회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출시되는 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폴스와 지면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만약에 이 키네매틱과 표면 근전도 이 두 가지가 설치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저 폴스 플레이트에서 나오는 지면 반발력과 회전력을 내가 연구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적으로는 바이오 메카닉스와 키네올로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바이오 메카닉스 속에 이제 키네매틱과 키네틱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동작 분석을 우리가 최적화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포함된 두 가지 외에 좀 전에 말씀드린 표면 근전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작 분석의 기본 구성을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네매틱스는 이제 카메라들에 의해서 측정되어진 인체 무브먼트의 주로 각형적인 데이터 분석과 선형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키네매틱스는 지금 사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면 반발력기를 설치를 해서 어떠한 특정한 움직임을 취할 때 그 지면에서 발생하는 반발력 등을 XY, Z축으로 구분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런 지면 반발력 값을 알았었을 때 역으로 앵클과 니 조인트, 힙 조인트에 발생하는 발휘되는 회전력이라든지 힘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 관절 내부에 발생하는 힘을 모멘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보행이라든지 스포츠 동작이라든지 그런 동작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의 근활성도를 분석을 하는 게 이제 다이나믹 EMG 또는 이제 서피스 EMG라고 불리고 있고요.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의 근활성도를 의미하는 RMS 값과 그 다음에 근육의 피로도를 의미하는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노멀라이제이션에서 퍼센테이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동작 분석은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동작 분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 대한 동작 분석도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인체 쪽으로 따지자면 이제 손과 얼굴에 대해서 저렇게 작은 마커를 부착을 해서 적외선에서만 반사되는 작은 마커를 부착을 해서 인체 작업 동작 분석을 한 사례도 있고요. 이 메디컬 쪽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 보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행 분석 시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에서 뭐 프로 선수, 아마추어 선수를 비교한다든지 프로 선수의 재활 단계, 재활 정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 동작 분석을 과거에 많이 했었습니다. 동작 분석과 관련해서 이제 BTS 제품의 이제 사용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키네매틱스를 위해서는 타사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이제 서버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과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요 카메라 렌즈의 바깥 부분에서 이제 적외선이 발광이 되고, 요 안쪽에 있는 카메라가 그 반사된 마커의 빛을 추적해서 분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면 반발력기는 이렇게 이제 네모란 형태의 폴스 플레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직사각형 형태를 이제 많이 쓰시기도 하지만, 아동에 대한 보행 분석을 하실 때는 정사각형의 면적이 조금 좁은 형태의 지면 반발력기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좀 더 넓은 펄스 플레이트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주문 제작이 가능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요 키네틱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에 유튜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근전도를 위해서는 보통 두세 개의 전극을 통해서 근 활성도를 측정을 기본으로 해서 동작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작 분석의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제 천정이나 벽면에 이렇게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카메라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케이블이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천정 위쪽을 타고 다시 이제 벽 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스테이션 검은색 박스에 연결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지면 반발력기는 이제 바닥을 통해서 이 데이터 스테이션 컴퓨터 쪽에 이제 장착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여력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빼서 모서리 쪽으로 돌려서 데이터 스테이션에 이제 꽂혀지게끔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앞뒤 측면에 있는 이런 이제 카메라들은 이제 동기화되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는 아니고요. IP 주소, 즉 인터넷 프로토콜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이런 인터넷 프로토콜에 의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동작 분석에서 뭐 각각의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지면 반발력기라든지 아니면 뭐 표면 근전도, 뭐 각각 개별적으로 최상의 제품을 쓰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동작 분석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이런 서로 다른 하드웨어가 동시에 측정을 해서 그 측정된 데이터를 동시에 뿌려줄 수 있는, 즉 동기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사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험자가 오른쪽 발을 내딛고 있는데, 이 모니터 상에서는 데이터 결과값을 볼 때 오른쪽 발이 앞으로 나온 게 아니라 왼쪽 발이 앞으로 나온 값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지면 반발력, 거기에 따르는 표면 근전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돼서 제대로 된 동작 분석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 분석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를 하실 때는 과연 각각의 하드웨어 제품들이 가장 이상적인 동기화가 되어져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요건이 충분히 되어진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카메라들은 뭐 저희 쪽 카메라뿐만 아니라 타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렌즈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서 LED, 적외선 LED를 발광시켜서 빛을 쏘는 방식으로 대다수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는 이제 뭐 CCD 타입의 센서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거의 CCD 타입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시머스 방식의 카메라 렌즈 센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해상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프레임 레이트는 이제 초당 측정할 수 있는 이제 횟수죠. 1초에 2000번 측정하느냐, 아니면 이제 1초에 500번 측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서로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과거에는 인체의 움직임을 측정하는데 이제 30Hz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 무브먼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30Hz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스포츠 동작을 분석을 할 때는 보통 100Hz 이상을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스포츠인이 뭔가 라켓이라든지 배트라든지 이런 걸 이제 들었다 라는 경우에는 보통 200Hz 이상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브 타입은 여기 이제 그 겉에 있는 LED를 얘기하는데요. 이제 근적외선을 사용을 해서 89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고 있는 적외선을 사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데이터 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데스크탑의 뒷면입니다. 이 데스크탑의 뒷면에는 뭐 USB 포트랑 모니터 포트, 전원 파트, 네트워크와 관련된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각각의 카메라와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8채널에 해당되는 포트가 4개가 되어져 있어서 32채널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각각의 이제 펜이 있는지 시스템에서 펜이 잘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이제 시스템이 메인보드 하나를 통해서 각각의 인터페이스가 꽂아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메인보드가 두 개인 서로 다른 데스크탑을 2개 놓아서 시스템을 연결하는지 그런 점들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하드디스크는 SD 하드디스크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플로피 디스크 방식보다는 하드웨어 방식, 솔리드 방식의 하드디스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커는 이렇게 좀 큰 마커와 작은 마커, 보통 뭐 6mm, 3mm, 어떤 데는 뭐 1mm 마커도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보행 분석이라든지 스포츠 동작 관련해서 분석을 하실 때는 10mm나 뭐 12mm, 뭐 15mm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커와 요 스탠드가 같이 필요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요 마커와 스탠드는 장착을 했었을 때 이제 밀착되어진 상태로 이제 장착이 돼서 피부 표면에 부착되어지게끔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형의 마커도 있고 반원형의 마커도 있어서 인체 표면에 부착하기 쉽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동작 분석을 할 때 이제 가장 또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측정 공간에 대한 이제 0점 조절이죠. 0점 조절이라고 하면 이제 기준축을 어디에다 두고 이 기준축 대비 카메라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기준축 대비 이 측정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이제 0점 조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0점 조절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측정 공간에서 카메라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와 측정 공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한꺼번에 설정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또는 이제 구분해서 각각 정밀하게 설정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0점 조절 키트는 이게 이제 좀 작은 사이즈가 있고 이제 좀 긴 사이즈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60cm, 한 축의 길이가 60cm인 이제 칼리브레이션 키트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손이나 얼굴과 같이 미세한 동작을 분석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20cm짜리의 칼리브레이션 키트를 사용을 해서 동작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브먼트 자체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좀 더 긴 80cm짜리의 0점 조절 키트를 쓸 수가 있겠고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미세한 동작을 하실 때는 이런 이제 카메라들을 모아놓고 0점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작은 형태의 0점 조절 키트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각대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삼각대는 이제 헤비 트라이포트의 삼각대입니다. 라이트 트라이포트 삼각대는 요 카메라로부터 요 중앙축이 좀 길게 나오고 요 하단부가 삼각형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게 라이트 트라이포트고요. 헤비 트라이포트는 카메라 밑부분부터 삼각형 형태로 갈라진 트라이포트가 이제 헤비 트라이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 벽으로부터 부착되어진 월 서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정으로부터 카메라를 지지할 수 있는 이제 실링 서포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직 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약간 고가의 장비에서 사용하는 이제 3차원적으로 모니터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변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포트 장치가 매직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0점 조절을 다 완료하시게 되면 보통 0점 조절 후에 결과값으로 뭐 이런 특정 공간의 정확도가 몇 점 몇 밀리미터다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해 보시고 0점 조절 후에 내가 측정하는 공간에 대한 0점 조절이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동작 분석기를 넓게 설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기둥이 가려진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기둥이 가려진 경우에도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동작 분석 시에 마커를 손상시키지 않고 측정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그 얼마만큼 마커 인식률이 좋은지는 각 제조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의 소프트웨어에서 키네매틱스와 키네틱, 서피스 EMG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지가 또 굉장히 동작 분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BTS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Hz까지 아날로그 채널을 올릴 수가 있고요. 서피스와 폴스 플레이트, 그 다음에 뭐 센서가 있는 트레드밀이라든지 사이클 에로고미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적외선 카메라, 디지털 이런 비디오 카메라가 한 번에 동기화될 수 있도록 그런 원천적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타임 스탬프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타임 스탬프 테크놀로지는 각각의 기기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렇게 이제 편지 봉투에다 담아서 시간 값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장비 쪽에서 어떤 외부적인 무선 충돌에 의해서 데이터가 조금 늦게 들어왔을지라도 이 컴퓨터 쪽에서는 타임스탬프에 찍혀진 시간대역을 보고 다른 영역들의 값들과 함께 표현해주는 그런 기술이 타임스탬프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런 기술을 BTS 쪽에서 이제 제공을 해서 동기화된 영상과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발목에 대한 발구스라든지 바루스를
움직임 시나 정적인 상태에서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행 분석 시에 각 관절에 대한 각도 값과 각속도, 각하속도 값을 기본적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프하는 동작 시에 이게 이제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ACL 리가먼트가 많이 끊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힙 에비덕터가 굉장히 약해서 끊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힙 에비덕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수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이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이제 펄스 플레이트와 이제 동작 분석기를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지면 반발력 자체가 고관절 안쪽에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바깥쪽에서 발생하는지를 보고 이 지면 반발력이 힙 조인트 안쪽에서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바이오 메카닉은 그렇게 바르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힙 에비덕터를 좀 더 강화시켜 주거나 골반의 어떤 회전이 발생을 해서 이 지면 반발력을 안쪽으로 끄는 것이 아닌가 해서 코어 쪽 트레이닝을 좀 더 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쪽 발과 오른쪽 발로 각각 착지를 했었을 때 지면 반발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면 반발력기가 있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값입니다. 파란색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오른쪽에 대한 지면 반발력이고요.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왼쪽에 대한 지면 반발력입니다. 그래서 착지 시에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지면 반발력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왼쪽에 대한 무릎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뛰는 동작과 관련해서 힙 조인트와 니 조인트, 앵클 조인트와 프론트, 풋 라테럴 앵글, 그 다음에 스파인에 대한 로테이션 값도 구하실 수가 있고요. 프론트 앵글, 라테럴 앵글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스프린트 동작 시에 리액션 타임과 포지션, 그 다음에 이니셜 벨로시티와 폴스, EMG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서울 지역에 이제 사이클 관련해서 동작 분석하시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BTS가 이 바이크와 관련된 프로토콜을 또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바이크와 관련된 논문들이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탈리아 쪽 가장 대표적인 레저 중에 하나가 이제 자전거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골프와 관련된 프로토콜을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이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골프 동작 시에 라켓에 대한 회전 반경이라든지 속도, 그 다음에 타격 시의 임팩트 폴스라든지 이런 것들, 골반과 트렁크의 회전각 차이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구 선수에 대한 동작 분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골격계라든지 근육계와 함께 보여지는 오프션 소프트웨어 지원도 같이 하고 있고요. BTS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스켈레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3차원적으로 이미지화된 영상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BTS 관련해서 이제 동작 분석기들에 대한 이제 핵심 결론을 보시게 되면 우선 이제 동작 분석기에서 이제 여러 개의 장비들이 잘 동기화될 수 있는지를 먼저 이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0점 조절 시에 이제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교육을 잘 해주는지를 보시고 동작 분석기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